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physical environment directly determines the capacity for independent living of anyone with a difficulty or disability, difficulty walking, or sight, impaired hearing, etc.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문장들은 좀 길죠. 자, 일단은 물리적 환경입니다.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이라 하는 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정신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이라 하는 거는 자, 물리적 환경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독립적인 삶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독립적인 삶의 어떤 능력을 결정짓는데요. 물리적 환경이. 근데 이게 어떤 사람? with a difficulty or disability.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 또는 표현이 그렇지만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걷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시력이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청력이 손상된 사람. 이 impaired 하는 말은 손상된 이런 뜻이에요.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페어는 원래 균형을 잡다 이런 얘기인데. 자, the idea is to encourage independent living through careful attention. 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가 뭔데요? 자, to encourage, 장려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을 장려하는 건데 뭐를 통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어 동사 깔끔하게 나오고 이렇게 through라든지 아니면 by ing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방법으로?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관심? 건축과 그 다음에 도시 설계나 서비스에 관련된 주의 깊은 관심을 통해서 독립적인 삶을 장려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능력을 결정짓는 것이 물리적 환경이라면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뭔가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건축이든 도시 디자인이나 서비스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의 깊은 관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더라. 넘어가 볼게요. 자, 건물에 있어서 the absence of lifts or ramps 그러면은 리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의 absence 부재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램프라고 하는 거야 뭐 경사로를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 아파트에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리프트는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램프는 왜 그거 등이 아니고 그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 현관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계단도 있지만은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경사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됐죠? 이게 없으면 make life impossible. 삶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됐죠? 자, the design of interior traffic and services areas can do the same. 그러면은 내부의 어떤 그 교통이나 아니면은 서비스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주의 깊은 뭔가를 해줘야 아무래도 조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까지 읽었으면요 답은 금방 나와요. 나오는데 계속 가볼게요. Outdoors 외부에서 the absence of public benches 공공 벤치라든지 아니면 통행로 그러니까 that are too narrow 그 다음에 뭐 to right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공공 벤치의 부재라든지 아니면은 보행로는 보행로인데 너무 좁거나 너무 높은 거 또는 도로는 도로인데 건너기에 너무 위험한 거. 그 다음에 the difficulty 어려움이나 불가능함 뭐 boarding a bus or tram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버스를 타거나 그 다음에 트램 타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전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옛날 뭐 조선시 일제강점기 전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타는 데에 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Someone with impaired mobility. 그러니까 뭔가 손상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그럼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까 말했던 뭐 청력의 문제거나 아니면 다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to curtail their activities. 그들의 이러한 활동들을 curtail하게 막아버린다 하니까 결국 curtail 하는 말은 줄이다, 막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줄여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버려요? 아이고 나가갖고 버스도 타기 힘들고 계단도 뭐 다 높고 뭐 도로는 좁아갖고 뭐 가지도 뭐하고 뭐 이런 이게 나가봤자 뭐하겠노 그냥 집에나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쁜 디자인은 turns disabilities to handicaps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디자인들이 장애가 있는 것들을 장애가 되는 것들을 결국 핸디캡으로 바꿔버린다.
변환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oor design, 이런 안 좋은 디자인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by the lewdness, insecurity, and violence 하니까 뭔가 무례함이나 아니면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exacerbated 하는데 이게 더욱 나빠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 선행사들이 따옴표들이니까 뭐예요? can be attendant on going outdoors.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할 수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욱 나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a lot dealt with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a vicious cycle, 흔히 말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의존성에 대한 악순환이 발달할 수밖에 없대요. 의존성에 대한 악순환이래. 그럼 의존의 악순환 하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얘기인데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 약자들을 위해서 도시 설계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좀 관심을 좀 가지고 해봐라. 니네 뭐 잘 걸어댕기고 귀 다 돼 있다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줘라. 그런 얘기거든요. 됐죠? 자, 1번 갑니다. 이동 약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외부 활동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보호자 동행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들은 도심에 주거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도 안 나왔습니다. 도심에 주거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냥 디자인을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였으니까. 3번, 이동 약자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그들을 고려한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 요게 답이죠. 4번,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거는 완전 개소리입니다. 네, 완전 개소리. 이거 다음에 딱 하면요. 이때까지 읽어줬던 해석 하나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공공건물 설계는 거주민의 독립된 생활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 분명히 독립된 생활하는 말, 독립된은 나왔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보기의 독립된은 결국은 개인 사생활 존중해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개인 사생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안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은 항상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뭔가 중요성, 필요성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글은 약간은 조금 양쪽 의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양쪽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제는 뭐예요? 그냥 양쪽 의견 그리고 차이점 있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ile the term ecosystem management began appearing ever more frequently in scientific journals and government reports, 자, 생태 관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좀 더 빈번하게 과학학술지나 정부 보고서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반면, it seemed that 그것은 보였습니다. 여기서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느낌으로, 여러분들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것은 보였다 하는데 뭐가 보였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뒤에가 이제 진짜 쪽으로 넘어가는데 no two people, 어떤 두 명의 사람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s, 여기서 뭐뭐 때문인데 그 생태 관리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실행자들, 실무자겠죠. 실무자나 아니면은 그것의 사용에 대한, 즉 그것의 사용에 대한 실무자와 그다음 그것의 사용에 대한 옹호자들, 이런 사람들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요? 발생했는데 in roughly equal numbers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흔히 말해서 거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수로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지금 둬야 되는 게 어떤 두 사람도 동의할 수가 없었다, 동의하지 못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일단은 빈번하게 나오기는 했지만은 동일한 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한 동일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를 나타내는 거하고 이 실행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뭔가 상반됐는데 그 숫자가 상반되게 동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립각이 확실하게 딱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it seems strange that nearly everyone agreed that ecosystem management was a good thing.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겠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어떤 다시 하겠습니다.
생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아니 다르게 지금 동일한 수로 적용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when ecosystem management became part of the process of deciding how to use public land, both the environment community and those concerned with maintaining resources flows took a keen interest in defining ecosystem management in their own terms 합니다. 어우, 문장 되게 길죠. 근데 일단 포인트는 여기에요. 그들 스스로만의 용어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 스스로만의 용어가 누구냐면요. 환경단체와 그 다음에 those concerned with maintaining resources. 그러니까 자원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환경단체와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지금 뭘 한다는 거야? 아까 말했던 생태 관리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생태계 관리가 어떻게 그 대중의 땅, 즉 흔히 말해서 공공 땅을 얘기하는 거죠. 공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공공의 어떤 부지나 지역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단체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자원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took a keen interest, 뭔가 뚜렷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요. 뭐 하는데? 정의 내리는데. 근데 뭘 정의 내려요?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정의 내려요? 그들 스스로만의 용어로 정의를 내렸대. 그러면 생태계 관리를 딱 놓고 얘기했을 때 그 환경단체는 뭐 A로서 그 얘를 정의 내렸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B로 정의를 내렸겠죠. 그 말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가볼게요. 실제로 one observer, 한 관찰자는 또는 뭐 한 연구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연구자는 논평가는 suggested, 시사했습니다. When environmental groups, 환경단체들은 그 용어, 즉 생태계 관리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로 뭐를 들었어요? 생태계를 들었대요. 반면에 산업 관련된 집단들, 아까 말했던 자원의 흐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매니지먼트에 뭐예요? 초점을 뒀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만 딱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차이점이지 뭐 생태계를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구나.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led to the unsettling phenomenon입니다. 자, 보세요. unsettling 하는 말이 뭐예요? 정착되지 않는이에요. 정착되지 않는이란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야? 고정되지 않으냐.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합당한 정의라는 것은 지금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양한 정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에 대해서 자원관리, 그 다음 보존론자, 그리고 산업의 어떤 그 회사 대표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뭐 한다는 거죠? 정착되지 않는, 즉 고정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couldn't agree on what time it was, 몇 시인지에 대해서 일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singing in unison,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런 어떤 생태계 관리에 대한 어떤 주창 또는 칭찬을 계속해서 불러냄으로써 어디에서 1990년대 초반에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결국은 한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잘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태계 관리라고 하는 게 좋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뭔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정의를 내리는 게 다 다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계속 쌤이 했던 말 계속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생태계 관리가 뭔데? 몰라.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 이거야. 그거를 이제 잡아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Evolving Policies Centered on Ecosystem Management, 생태계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정책들의 진화. 그럼 정책들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간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나왔고요. 그 다음 2번 Disagreements over how to manage resources more efficiently. 자, disagreements만 딱 보면 이마 답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주제가 다르죠. 자원들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불일치. 그러면 아예 소재 자체는 자원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번도 아니죠.
3번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definition of ecosystem management. 생태계 관리의 정의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이게 답이잖아. 이게. 그죠? 자, 4번 implications of ecosystem management and its various application. 그러면은 생태계 관리에 대한 암시, 의미와 그것의 다양한 적용이래. 그러면 다양한 의미까지는 알겠어. 근데 적용을 한다? 적용이 안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적용이란 말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5번 Influences of environmental groups on resource management policies. 자원관리 정책에 관해서 환경 집단의 영향력. 그러면 자원관리를 뭐 회사가 이렇게 뜩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하면 환경 말아먹는다 줄여라 줄여라 어이 뭐 시위하고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 주장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시계를 보고 있어서 휴대폰을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자, 7번은 일단 해석부터가 조금 이제 어렵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건데 자, 볼게요. 7번도 사실 잘 읽어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자, 나미비아의 지역사회는 have been receiving 받아왔습니다. 거의 저기 얼마 달러죠? 1000만 달러죠. 연간 야생 동물로부터 연간 10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왔대요. 라고 프레드 넬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지금 보세요. 이 글을 딱 봤을 때 밑에 것까지 다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나미비아의 지역사회가 야생 동물로부터 연간 1000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고 이 사람이 11년 동안 보냈대요. 아프리카에서 뭐 하는데 야생 동물 관리 어떤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중요했더라면 프레드 넬슨에 관련된 이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말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사람 소개할 때 얘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얘가 뭘 연구를 했으면 그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묻는 거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 묻는 문제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야가 필자가 이제 뭐 말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 since the revenues come primarily from the trophy hunting and tourism ventures, local communities had a strong incentive to protect the animals and their habitat. 자, 그런 어떤 수익은 주로 오는데 뭐로부터 와요? 트로피 헌팅으로부터 온대요. 트로피 헌팅 거기 나와 있죠? 오락용 야생동물 사냥 그리고 관광 벤처 이런 것들로 온대요. 그럼 관광 벤처야 당연히 뭐 그 지역의 관광 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락용 사냥이 약하니까 당연히 거기 있는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아싸 재밌다 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역의 단체들은요. 강력한 어떤 인센티브, 동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뭐 하는 거? 이 동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한대. 왜? 동물들이 있어야 사냥을 하겠죠.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또 다른 동물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서식지도 그럼 계속 있어야 되니까 여기 건물로 개발됐네? 아 그럼 우리 못 가겠다. 안 가야지. 그럼 사람이 없어지니까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걸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새로운 인센티브는요. led to a natural resurgence in wildlife numbers 하니까 야생 동물의 수에 있어가지고 자연적인 resurgence 재증가를 만들어냈대요. 다시 증가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심지어 black rhinos in Namibia 나미비아에 있는 검은 코뿔소의 수가 1997년에 707마리, 2004년이 되니까 1134마리로 올라갔대요. 클리어 분명히 이러한 재산권, 즉 소유에 관련된 재산권이나 아니면은 그 사용이나 자유, 뭐에 대한 거래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자유는 among 뭐에 있더라? 이런 어떤 핵심들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among 하는 말은 뭐뭐 가운데 뭐 이런 뜻이에요. 핵심들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건 뭐의 핵심에 있어요? 보존의 핵심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can encourage protection 보호를 장려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수를 장려할 수도 있대요. Just as they do with cattle 소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됐죠? 아니, 소를 잡아먹으니까 당연히 소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거 얘기잖아요. 실제로 after legal action by private rhino holders
그러면은 개인 코뿔소 관리자들에 의한 이러한 법적인 행동 이후에도 A judge in South Africa, 한 판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판사는요 lifted the ban on domestic trade in rhino horn. 그러니까 코뿔소의 뿔에 어떤 국내의 어떤 거래 이런 것들의 금지를 들어 올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요. 금지를 들어 올렸다 하는 말이 결국은 이걸 해제했다라는 거예요. 해제하다. 아까 리프티드가 이거 명사로 엘리베이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금지를 해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네 맘대로 해 이거야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무역 또는 거래는 will give those farmers, 그런 어떤 농부들과 그다음 지역 사회들에게 주기는 줬는데, 즉 코뿔소를 소유하고 있는, 잠깐만요. 요거 이제 구조가 얘가 지금 아이오 간접 목적어고 여기가 이제 직접 목적어예요. 기부가 수요 동사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 즉 코뿔소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과 농부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대요. 뭐 하는데 그들을 보호하는 인센티브. 왜? 계속 보호하고 지켜야 되니까 팔아물 거 팔아먹었어. 나갔네? 그럼 다시 또 보호하고 놔야 되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where ownership and trade are prohibited, 이런 소유권과 그 다음에 이런 무역 거래가 prohibited, 금지되어질 때는 이 보호는 당연히 will be missing, 놓쳐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oaching, 밀렵 이런 것들이 아마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면은 결국은 야생 동물의 소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면은 결국 얘네들을 계속 보호하면서 이제 빼나갈 거 빼나가고 뭐 키울 거 키우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이제 금방 나오게 될 건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The human instinct to get close to nature, 인간의 본능, 자연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완전 개소리. 그죠? 그 다음 2번 Scarcity, 희소성, the main driver for the wildlife trade, 야생동물 거래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원동력. 희소하다는 얘기 지금 안 했다. 지금 왜 수 증가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Resources better utilized by sharing, not owning, 소유가 아니라 공유에 의해서 더 잘 활용되어지는 자원들. 이거 책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벽 잡고 울어라. 자, 그 다음에 4번 Why we need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nature, 왜 우리는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는가. 다 개소리인 거 느껴지시죠? 지금 이때까지 다 읽어봤을 때. 자, 마지막 Protecting wildlife by permitting ownership and trade, 소유권과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소유도 허용하고 거래도 허용한대. 거래를 허용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이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8번은 로버트 보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뭐 따로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거는 없는데 이건 답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42세에 은퇴했을 때 그는 그의 실험실을 계속 유지했다. 4번 뭐 나와요? 실험실 닫았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더 얘기하고 자시고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도 쌤이 지금 도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일 건데 답은 일단은 3번입니다. 3번인데 지금 여기 레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줘야 돼. 그래야 말이 맞아요. 알겠죠? 레스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0번, 11번 실용문에 관련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식품 모으기가 2023년 5월 26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글 속에는 5월 26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이 까지란 말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날짜 앞에 by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는 자 1번 5세 11번 문제입니다. 5세 미만도 참가할 수 있다는데 5세부터 1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 간식과 점심 무료로 제공한다는데 갖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갖고 와야 된다. 지금 어디 있냐면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Bring bottled water, a healthy snack and lunch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발레 경력이 없어도 여기에 참가할 수 있다. 1년 경력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1년 경력. 요게 3번 자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조가 등록하려면 조기 등록하려면 참가비가 1인당 한 주에 $350가 아니라 $300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5번은 이렇게 정답으로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12번은 이제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인데, 하나하나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살짝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글이 교육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가까운 소재로 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차피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는 어법 중심으로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 how가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how가 밑줄이 꺼져 있으면 일단 문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Tony Bates, an author and educator, describes 다음에 how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앞부분을 보고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how라고 하는 것은 how하고 what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선행하는 명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가지지 않습니다. how는 앞에 the way 안 들어가죠. what은 이미 지가 것이라고 싸잡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거는 어차피 그 앞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 뒷부분을 봐야 되는데, how는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로 들어가야 되죠. 형식에 맞는 거. 뭐는 뭐를 한다, 뭐는 뭐뭐이다, 뭐는 뭐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what은 뼛속까지 무조건 뒷구조가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문화가 여기서 인플루언스가 동사입니다. 문화가 영향을 끼치는지 어디에 비판적인 사고 기술 또는 토론 또는 논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그러면 1번은 어법상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일단 being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being이 지금 밑줄 꺼져 있는 거는 결국 준동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사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온라인 environment,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들은 종종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론하도록 장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요까지 딱 끊으면 하나의 문장 끝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being presented and shared 하니까, 그럼 비동사 다음에 여기 ed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수동태 의미로 지금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being이 아니라 presented만 거기 들어갔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당연히 어법상 맞는 거고.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3번 여기 있네요. 쭉 읽어볼게요. 그냥. 자, 문화적인 어떤 차이점들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개별적인 학습자들이 상호 활동을 하는 정도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다음 can interfere with their ability, 그들의 능력에 어떤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to challenge ideas, to express opinions contrary to those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의견들을 생각이나 어떤 생각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들을 표현하는 그들의 능력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밑에 보면은 도우즈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우즈는 결국은 대명사 묻는 거죠. 그래서 도우즈냐 대시냐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뒤에 들어가 봐야 돼요. 교수나 또는 뭐 다른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교수나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른 학습자들의 뭐와 비교되어져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opinions나 아니면 ideas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결국은 복수형 대명사가 맞죠. 그래서 도우즈로 쓰는 게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4번도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자, if you participate in discussions and other activities by offering opinions on a topic or issue. 자, 만약 당신이 토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면 뭐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하나의 어떤 주제나 논점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어떤 활동에 참여를 한다면 학습자 who views you as a higher power,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당신을 바라보는 이 학습자는 may find it, 그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발견한다는 거죠. 뭐 하기에? 의견이나 생각들을 제공하는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 쉽게 말해서 이거는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단 잠깐 어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 그럼 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어떤 애일까? 뭐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 아니면은 의견 말빨이 정말 세네, 뭐 이런 애겠지. 그럼 이런 애가 내하고 토론을 하고 있어. 걔가 막 온갖 말을 일사천리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뭔가 논리 타당한 것 같아. 말도 되고, 그다음 권위도 되게 높아. 뭐 집이 잘 산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정말 잘한다든가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도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difficult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요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기 때문에 find 다음에 it 다음에 형용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들어간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 들어가는 게 어법상 맞냐 안 맞냐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맞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답은 5번이네요. 자, instructional activities that are teacher directed. 교사 중심으로 되어진, 교사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활동들은 tending to be best for learners from cultures with higher power distance. 여기까지 끊을게요. 왜냐하면 뒤에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면에 새로운 문장 나올 것 같으면 이 앞에서 끊어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더 높은 권력 거리에 있는 문화로부터의 학습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좋을 경향이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동사가 없는 거죠. 동사가 없잖아. 그럼 동사가 없으니까 얘가 잘못된 거지. 그럼 야를 동사 잡아가지고 뭘로 바꿔줘야 돼요? tend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걸 왜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시험 대비 안 들어갔지만은 시험 대비 서술형에서는 어법상 틀린 거를 고쳐서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 글의 그 소재는요, 권력의 거리 차이가 학습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주제스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면, 이건 학교가 잘 들어가더라. 서부고나 아니면 경덕이 좀 잘 들어갔는데 그 시험 범위에서 한번 적용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번까지 일단 이렇게 했고요. 13번부터는 다음 주 아니면은 그 이후에 곧바로 조금씩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안 꺼져 왜?